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저지른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추가했는데요. 이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공무집행 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형량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2년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경기 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근식은 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수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교도관까지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2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검찰이 최근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한 이른바 사건 브로커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3번째 상위 계급인 치안감까지 오른 인물로 인사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던 것으로 의심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경기의 한 야산입니다. 이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15일 오전 10시쯤. 숨진 남성은 전남경찰청장을 지내고 치안감으로 퇴직한 A씨였습니다. A씨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최근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브로커 송모 씨가 공범과 함께 지난 8월 구속 기소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 사기범 등으로부터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18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송 씨가 다정간 수사기관을 상대로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을 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후속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경찰 경무관 등 전직 경찰 2명과 검찰 수사관 1명을 구속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는 인사청탁과 수사청탁, 크게 2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숨진 전직 치안감 A씨는 인사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최근에는 검찰로부터 계좌 등을 압수수색당하고 출석 요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망으로 A씨에 대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로커와 관련된 다수의 전현직 경찰 고위직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희입니다. 아픈 곳도 없는데 거짓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00억 원을 가로챈 병원장과 의사, 환자 수백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환자 중엔 20여 차례나 입원한 것처럼 속여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사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병실이 23개밖에 없는데도 하루에 환자 58명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자 보험사에 의심을 받았고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도에 고희은 기자입니다. 평상복 차림의 여성이 병실로 들어가더니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근육통으로 입원한 환자로 평소 이 여성은 병원에 집만 놔두고 집과 병원을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남편, 심지어 자녀도 이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나왔는데 이들 가족은 총 2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 병원에서만 4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병원에 거짓으로 입원 등록해 보험금을 타냈는데 그 액수가 50억 원에 이릅니다. 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아예 아프지 않은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오는 환자, 경증 환자임에서도 입원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 오는 환자, 입원해서 미용 주사를 받기 위한 환자, 이런 나이론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와 같은 나이롱 환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병원장인 50대 사무장 A씨와 의사 덕분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5년 동안 의사 면허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일주일에 2에서 3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평균 2에서 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자들에겐 50억 상당의 보험금을 챙기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는 요양급여비로 50억 원을 받아 총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병실이 23병상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일 환자를 최대 58명까지 유치를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과도하게 보험금이 청구되는 보험사의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장을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의료법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은입니다. 럼피스킨 저지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경북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에서 소 사육 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방역당국은 모든 농장 출입 인력과 차량을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 확인 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경북 김천의 한우 사육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3일 해당 농장의 소 한 마리가 두드러기와 고열 등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된 소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 소 사육 농장 300여 곳, 18,000여 마리에 대해 4주 동안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발생 농장에 남은 다른 20여 마리의 소들에 대해선 4주 동안 매주 감염 여부 검사가 이뤄집니다. 검사를 통해 양성 확진된 소는 따로 살처분됩니다. 경북 지역엔 19,000여 농가에서 한우와 젖소 등 85만 7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럼피스킨 청정 지역이었던 경북은 추가 감염 확산 우려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생 농장은 지난 7일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에서 감염이 확인돼 축산 농가 소독과 흡혈 곤충 방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은 완료되었지만 항체 형성까지는 3주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앞으로도 방역의 고삐를 더 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농장 출입 인력과 차량을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 확인 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요새로 의심하는 가자 지구내 알시파 병원에서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정밀 표적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작전 경과에 따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민간 병원들이 하마스의 인간 방패로 확인될 경우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에 속도가 날 것으로도 보입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새벽 가자시티 내 알시파 병원에 전격 진입했습니다. 알시파 병원은 가자지구 최대 병원으로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이 병원 지하에 하마스의 작전 지휘본부가 있다고 지목해왔습니다. Hamas is using hospitals like we showed the evidence in Shifa Hospital. In other hospitals, we are now seeing it in live in Rantisi Hospital.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병원 내 특정 지역에서 정밀하고 표적화된 작전을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내 모든 하마스 요원에 대해
투항을 요구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병원 급습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미 백악관은 하마스가 일부 병원을 군사작전에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고, 하마스는 병원 공격에 청신혼을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بات واضحا للعالم أن هدف الاحتلال من التركيز على المستشفيات واستهدافها وقصفها وتدمير المراكز الصحية والبنى التحتية لهذا القطاع في غزة. 특히 민간인 피해와 지휘본부 존재 여부 등 이번 작전의 경과에 따라 이번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질석방 협상의 영향은 물론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등 반이스라엘 세력의 본격적인 참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دفعة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الستية على أهداف مختلفة ل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في الأراضي الفلسطينية المحتلة. 다만 민간 병원들이 이른바 하마스의 인간 방패로 확인될 경우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에는 더욱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 북부의 지상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